국립중앙박물관에 그리스 로마 전시장이 새로 탄생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예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요. 그 현장에 어떤 전시 작품이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관람을 하면 좋은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 예술에 대해서 개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 예술의 특징 첫 번째는 신인 동형 문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했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을 신처럼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신을 인간처럼 표현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을 닮은 신의 모습이 청동 또는 대리석으로 조각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 예술의 특징은 영웅 숭배 문화입니다. 영웅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밖으로 나가서 어려운 난관을 헤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죠. 말하자면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아킬레스, 오디세우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누드로 만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성은 신에게만 누드가 허용되었죠. 왜 남성에게 누드를 만들었냐면 바로 그 남성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바로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뛰어난 신체를 누드로 만들어야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누드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그리스 예술의 특징 세 번째는 그 특성상 회화 작품은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예술이 발전된 기원전 6세기, 5세기, 4세기 이때 회화 작품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죠. 물론 있긴 있습니다. 크노소스 궁전에서 발굴된 것이라든지 산토리니 섬 같은 데 나온 그런 작품들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아주 희귀하고요. 대부분의 회화 작품들은 도기 그림에 등장을 합니다. 이 도기 그림이 뭐냐면 그 그릇의 표면에 그림으로 작품을 남겨놨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 예술의 특징 네 번째는 그리스에서 청동으로 만든 원작품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청동으로 만든 작품들은 나중에 녹여서 무기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이런 것들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원작은 아주 희귀하고요. 그 대신에 이 그리스 원작을 바탕으로 로마 사람들이 모작을 해서 만들었던 것을 많이 박물관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 예술의 특징 다섯 번째는 건축입니다. 그리스에서 출발한 신전 건축을 로마에 가서 판테온 같은 모습으로 남게 되었고요. 이것이 서유럽으로 전해져서 18세기, 19세기에 신고전주의 건축품이 일어날 때 파르테논 신전 또는 아르테미스 신전의 모습이 판테온으로 전해지고 그 판테온의 모습을 베낀 건축물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날에도 로마 공화국을 그대로 베꼈다고 인정이 되는 미국의 중심지 워싱턴에 가면 이런 신고전주의 건축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국회의사당, 이런 백악관 같은 것들이 그리스 신전의 모습을 본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출발한 신전 건축의 모습이 로마를 거쳐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근대까지 이어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 예술은 어떤 지역에서 형성되었나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 예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의 그리스 공화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 또는 헬라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곳은요, 오늘날의 그리스 공화국뿐만 아니라 터키 서해안의 이오니아 지방 그리고 흑해 연안에도 상당수의 헬라스 도시들이 있었고요. 또 지중해 서부 지역에도 있었죠. 이탈리아 남부에도 있었고 시칠리아 섬에도 있고 오늘날 프랑스 남부에 있는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도 이 헬라스인들이 개척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헬라스라고 하는 상당히 넓은 문화 공동체의 여러 도시들에서 이런 예술의 공통점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의 중부에서 시작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석권할 때 그 남부 지역에 있었던 헬라스 사람들의
문화들을 이렇게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 예술이 로마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스 예술은 어떤 단계를 거쳤느냐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시대적으로 보면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 시대를 아르케익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고대 이집트에서 배워오던 시대입니다. 당시의 선진국은 이집트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녀와서 거기서 작품들을 베껴오던 이런 시대고요. 또 기원전 480년부터 기원전 320년까지를 고전기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아테네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이 흥성하던 바로 그런 시대인데요. 이때는 그 헬라스의 여러 폴리스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이어짐으로써 또 그거의 반대급부로 화려한 문화예술이 꽃피우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대는 알렉산드로스가 동방원정을 떠나서 각 폴리스들이 권력을 잃고 통일되었던 그런 시대이죠. 여기 이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각 폴리스 간의 새로운 문화 모습은 등장하지 않지만 어쨌든 고전기에서부터 시작한 기술이 점차 발전함으로 인해서 화려함을 추구하던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헬라스에서 발달한 예술들이 조각품, 또 도기 작품들, 대리석 조각품으로 이렇게 남게 됐는데요. 신인 동형문화,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을 빌어서 보여주는 모습 또는 영웅의 모습을 이렇게 대리석 조각으로 만드는 것들을 보면은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여성과 남성입니다. 자, 여성을 조각한 모습은 코레라고 하고요. 남자는 쿠로스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폴론 신전이 델포에 갔는데 묵었던 호텔 이름이 쿠로스였어요. 그때는 쿠로스 이름이 뭔가 했더니 바로 이 남자의 누드 조각 대리석 작품을 쿠로스로 부른다. 그때 알게 됐죠. 여자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비너스잖아요. 자, 비너스의 모습은 오른손으로는 왼쪽 가슴을 가리고 왼손으로는 아래쪽을 가리는 바로 이 모습을 비너스 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 포즈를 가진 비너스 조각상은 그리스 시대부터 로마 시대 또는 르네상스 시대까지 공통적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그 쿠로스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왔는가를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뉴욕 쿠로스가 있죠. 이것은 좀 자세가 뻣뻣하죠. 뭔가 몸매도 좀 이상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이집트에서 배워오던 그 시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나비소스 쿠로스가 있죠. 이것은 모습이 조금 더 바뀌었죠. 조금 더 정교해지고 자연스러워졌다 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파라이오스 아폴론이 있죠. 자, 이것은 뉴욕 쿠로스 이런 건 현재 어느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냐, 이것도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자, 파레이오스라고 하는 아테네 옆에 항구 도시죠. 거기 박물관에 있는 이 아폴로상은 훨씬 더 자연스럽죠. 오른손을 앞에 내밀고 있고 오른발이 앞으로 나와 있는 훨씬 더 몸매가 균형 잡힌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점차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의 모습은 아리스타쿠스 쿠로스죠. 이건 훨씬 더 좋은 대리석을 써가지고 좀 더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티포스 소년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480년경인데 훨씬 더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가진 쿠로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석 모습은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오른팔은 앞으로 내거나 왼팔을 왼쪽으로 쭉 뻗거나 그 다음에 다리를 약간 삐딱하게 하거나 이런 콘트라포스트 자세를 한 모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대리석은 벨베데레 아폴론이죠. 이건 바티칸 박물관에 있는데 이건 그리스의 원본 작품을 로마 시대에 복제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올림피아의 박물관에 있는 헤르메스와 어린 디오니소스인데요. 이것은 원본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연스러운 모습을 한 기원전 4세기경의 조각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박물관에서 만나는 쿠로스나 코레 작품들은 다 하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하얀 대리석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하얀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이렇게 채색을 한 색깔이 보이더라. 채색을 한 흔적들이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복원을 해봤더니 이렇게 당시에는 채색을 해서 아름답게 만든 것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아크로폴리스 박물관에 있는 원본 작품인데 이렇게 하얀색의 대리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붉은색 옷을 입은
또 여기 노란색 옷을 입은 또 머리도 이렇게 딴 이런 여인의 모습이더라고 하는 거죠. 허리를 잘록하게 한 이런 페플로스를 입은 콜의 모습이 있더라. 결론적으로 하얀 대리석의 모습이 아니라 채색을 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남자의 모습인 쿠로스의 모습도 마찬가지였다라 하는 거고요. 오늘날 파르테네 신전에 이렇게 위에 있었던 조각 작품들 그런 것도 보면 그 영국박물관에는 엘긴 마을 같은 경우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런 것도 보면 다 채색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채색된 색깔은 다 날아가고 대리석의 본래 색깔만 남게 된 거를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채색을 다 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